네,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우리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민족의 별자리 북두칠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북두칠성, 남십자성은 뭐 수도 없이 들어봤죠. 근데 한마디로 북두칠성은 우리 지구의 북반구 지역에서 보이고 남십자성은 남반구 지역에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남십자성은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호주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뭐 이렇게 별자리도 안 좋아하던 분들이 그 호주나 뭐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관광을 가시면 가이드한테 그렇게 남십자성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예, 우리 옛날에 저 월남에 파견됐던 우리나라 부대 이름이 십자성 부대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이란 그 유명한 어떤 그 유행가도 있었어요. 예, 현인 씨가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어쨌든 북두칠성은 대표적인 북반구 별자리고 남십자성은 대표적인 남반구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혹시 호주에서 또는 이 남반구에서 손님이 오시면 북두칠성 보여줄까 하고 한번 권해보세요. 예, 북두칠성은 영어로는 이제 빅 디퍼라고 그래요. 빅 디퍼. 큰 국자. 예.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십자성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좋아해요. 예,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 꼬리 부분 7개 별을 말합니다. 뭐 칠성이니까 7개죠. 예. 그래서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국제천문연맹에서 정한 88개의 공식적인 별자리에는 북두칠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큰곰이라는 별자리, 큰곰이라는 별자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큰곰보다도 북두칠성이 더 유명하죠. 큰곰 자리는 라틴 말로 우르사 메이저라고 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약 선전할 때 실제로 그 우르사라는 단어가 곰이라고 말은 일치 안 하지만 그 광고에 뭐 곰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르사라는 말 어감에서 우리가 곰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틴 말로 레오 하면 뭐 사자라는 건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르사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어떤 훌륭하셨던 분이 라틴 말로 그 이름을, 상품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주 잘 팔리는 물건들 중에는 하늘의 별 이름을 딴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르메스라는 핸드백 있죠. 예. 에르메스가 영어로 허미스 아닙니까? 허미스가 수성입니다. 수성. 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좋은 상품 이름을 지으려면 별자리 책을 한번 뒤져보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카리나라는 어떤 젊은 여자 가수가 또 유명하대요. 카리나는 라틴 말로 그 용골이라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배 끄트머리, 그 용골 부분. 그러니까 저 우리 옛날 그 지중해에 떠다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 이름 지은 그 배, 그 별자리 한 부분이 카리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그 배 옆에 바로 돛이 있어요. 배니까 도의 치읓. 그 돛이 라틴 말로 벨라입니다. 벨라.
옛날에 옷 이름이 벨라였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면은 그 천문학 쪽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 많아요.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동차 중에 토로스라는 차 있어요. 토로스. 미국의 포드 자동차인데 힘이 세다 이거죠. 왜? 토로스가 황소니까.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특정 상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라틴 말 찾아보면은 의외로 좋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북반구에 있는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반구에 있는 남십자성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예,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별자리예요. 옛날에는 칠성님이 점지해야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김한민 감독님의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그 이순신 장군님 얘기니까 스토리가 거의 뻔할 것 같은데 어떤 그 김한민 감독님만의 독특한 그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요기라는 깃발이 나와요. 보시고 계신데 초요기가 배가 13척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순신 장군님이 먼저 적진에 뛰어들고 우리 부장들을 부르는 깃발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 그 무수히 총을 맞아서 깃발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는 순간 시청자는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북두칠성과 같은 이게 하늘의 그 상징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영화가 더욱 깊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뒤를 잘 보시면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우리 10,000원짜리 뒤를 보시면 이쪽에 혼천이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시계 위에 올려 있던 혼천이가 있는데 그 혼천이의 여기 이 톱니바퀴 부분, 이 톱니바퀴 부분부터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하겠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그대로 복사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이 8개예요. 북두칠성인데 여기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이 끝에서 두 번째 별이 새끼가 하나 붙어 있어요. 시력이 아마 1.5 정도 되면 시골 하늘에서 요 별이 보입니다. 북두칠성은 서울 한강 둔치에 나가도 보실 수 있어요. 북두칠성이 다 1등별은 아니지만 2등별입니다. 하나만 빼고요. 요 네 번째 별만 3등별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별은 보일까 말까 하지만 나머지 6개는 잘 보입니다. 한강 둔치나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면 명동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요 붙어 있는 조그만 별은 서울 시내에서는 눈이 좋아도 볼 수 없습니다. 예, 아주 깜깜한 변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 밝은 별 끝 뒤에서 두 번째 별은 이름이 영어로 마이자라고 합니다. 마이자. 그 다음에 요 조그만 별은 엘코어라고 합니다. 엘코어. 예, 그래서 마이자나 엘코어도 상표로 많이 쓰여요.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미자르 알코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별이 조그만 것이 2개가 있어서 하나가 보성이고 하나가 필성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을 보시면 개양성이라는 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양이 개할 때 개요. 개양성. 그 개양성은 무슨 별을 말하냐면 바로 이 두 개를 합쳐서 개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을 보면 쌍둥이 공주가 나와요. 그래서 작가분이 그 쌍둥이 공주가 이 개양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뭐 천문학자가 봐도 놀랄 만한 기술입니다. 작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천문학 같은 걸 인용할 때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문학가들이니까. 제가 제일 감탄했던 거는 뭐 북두칠성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배너라는 영화 있습니다. 옛날 배너 영화를 보시면 거기 막 경주하는 백마 4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백마 4마리 이름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이름인 거야. 예. 근데 그 주인이 아랍 사람이잖아요. 그 마주가. 그래서 1등별 중에 일단 R로 시작되는 별 2개가 그 백마 2마리의 이름이에요. 하나가 알테어. 알테어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견우성입니다. 그다음 하나가 알데바란. 알데바란은 이제 황소 자리에 밝은 별이고요. 일단 R로 시작되는 것이 4개였으면 틀림없이 그 4개로 이름을 졌을 거예요. 근데 일단 2개밖에 없으니까 1등성 중에 R로 시작된 게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를 차출하고 나머지를 이제 안타레스, 리겔로 해서 백마 4마리 이름을 짓고 이제 그 말을 부리는 그 백인 주인공이 그 찰턴 헤스턴이라는 그 감독 배우가 뭐 안타레스야 너는 뭐 어떻게 뛰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작자 그분이 1등별 이름을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아랍 주인한테 어울리는 이름까지 지는 그 치밀함을 보였구나 하고 제가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알아봐 주세요. 이 북두칠성 끝에 2별을 따라가면 북극성이 나오죠. 그래서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북쪽이다. 그러면 그 지방의 위도가 37도면 37도 되는데 거기에 항상 북극성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에는 안 보이는 거죠. 가을이나 봄이나 항상 거기 있습니다.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천 년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몇백 년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은 북극성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북두칠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는 못 봐요. 왜? 낮이니까. 낮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는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저녁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야 되겠는데 봄철에 북두칠성이 옆에 있다가 한밤중이 되면 거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랬다가 새벽이 되면 이제 이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3개를 볼 수 있고 새벽이 됐으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낮이 돼서 여기 있는 북두칠성은 못 봐요. 근데 북두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북두칠성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 중에 하나는 낮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돈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북두칠성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즉 아무리 북두칠성이 해전해도 이런 모양이 나오진 않아요. 네,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북두칠성 상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그건 나중에 반드시 지적을 받거나 어떤 대내면은 예선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그 모양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북두칠성 끝에 2별을 우리가 한자로는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가리킨다, 지. 그 다음에 극,
극을 가리키는 별. 그래서 이 두 별을 영어로는 뭐 라틴 말로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거 뭐 듀브, 메락, 뭐 팩타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건 뭐 외우실 거 없고요. 그래서 요걸 두 별을 영어로도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스. 극을 가리키는 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별이다 해서 저 두 별을 정관사 더를 쓰고 포인터스라고 합니다. 복수로 더 포인터스 두 별을. 그래서 북두칠성은 뭐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별자리죠. 사실은 북반구에서는 북두칠성만큼 또 중요한 별이 남두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북두칠성처럼 밝지가 않아요. 북두칠성은 천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깜깜한 시골에 가면 아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남두육성은 최소한 아마추어 천문학자를 만나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수자리에 있는 6개의 별을 남두육성이라고 하는데 초보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혹시 북두칠성 보신 지가 너무 좀 오래됐다 싶으면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깜깜한 때 가서 정말 이 네 번째 별이 어두운가, 그다음 끝에서 두 번째 별 옆에 잔별이 하나 붙어 있나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십자성은 두 개의 일등성을 가진 독립된 별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십자성은 어느 별자리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가 독립된 별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남십자성은 하늘의 남극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제가 남십자성은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아까 북두칠성은 여기 북극성을 돌았는데 우리 남반구 별자리는 여기 밝은 별이 없어요. 남극성이 없습니다. 여기 흐린 별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남십자성은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남십자의 세로축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 남쪽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 남반구 아래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남십자성을 보고 아 이쪽이 남쪽이구나 하고 항해를 했던 겁니다. 참 재밌는 게 가짜 남십자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선원들이 속아서 그 가짜 남십자성을 보고 갔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가짜 남십자는 어두워요. 근데 하지만 공교롭게 그 구름이 남십자성 위에 덮고 있으면 가짜 남십자성을 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를 보면 여기 남십자성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주 흐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묘사를 해서 이렇게 5개의 별을 호주 국기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왕별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뭐죠? 우리 해죠. 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항성은 우리 해고, 그 다음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타우루스, 켄타우루스라는 별자리의 제일 밝은 별, 그 별이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 별이 이제 삼중성인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별 이름이 또 그 삼중성 중에 제일 가까운 놈 이름이 프록시마입니다. 그래서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러면 센타우루스 자리에 우리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리는 한 4광년 정도 됩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태양계에서 빛의 속도로 이 4년 가도 각 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 그렇게 총총한데 막상 가려면 그렇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반지름 사광년인 어떤 구를 생각하면 그 구 안에 항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광년 떨어진 그 켄타우루스 프록시마가 제일 가까운 항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생각보다 텅 비어 있어요.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은 정말 빽빽하지만 별과 별 사이 평균 거리는 일광년을 넘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통 그냥 한 3광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 거리가 평균 거리가 3광년 정도인데 그 별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 눈에 모래알처럼 보일까요? 우주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예. 야, 이거는 태백시에서 지내는 천재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문화 행사입니다. 우리 태백시 태백산에서 지내는 문화 행사 천재입니다. 그 여기를 보시면은 깃발이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학생들이 뭔지 모르고 지금 들고 있는 깃발이 잔뜩 있어요. 여기 보면 검정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렇죠? 색깔별로 7개씩입니다. 그래서 4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7, 4, 28, 28개의 별자리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28수를 말합니다. 28수라고 할 때 우리가 한자로는 그 머문다, 여인숙, 숙박할 때 숙자를 씁니다. 근데 그 숙자가 별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28숙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28수, 28개 별자리를 들고 있는 거고, 이 중에 여기 유난히 높은 거 3개는 28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 노란색 테두리란 높은 깃발 3개가 있는데 요건 뭘까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뭐 새까만 게 있고 뭐 거뭇거뭇한 게 있어요. 3조고입니다. 제가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3조고는 해에 사는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해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 다음 여기 토끼가 방아 찍고 있어요. 예, 요 깃발은 달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런데 28수에 속하지 않은 별자리 깃발이 여기 하나, 요 깃발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가 또 있어요. 해, 달, 별을 상징하는 요것이 바로 북두칠성 깃발입니다. 북두칠성은 28수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28수는 이렇게 28개가 각 항, 저방, 신미기 뭐 이런 식으로 글자 한자씩으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7개를 예를 들어서 동방칠수라고 부릅니다. 이 사신도를 보시면요, 우리 조상님들이 온 하늘을 갖다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사신에 하나당 별자리가 7개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들이 들고 있던 28개 그 깃발의 색깔이 바로 이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색깔마다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것이 현무고 이쪽에 있는 게 주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에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 남쪽이면 이쪽이 동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천문도에서는 동서가 바뀝니다. 좀 어려운데 왜 동서가 바뀌냐면 누워서 올려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올려다보는 하늘은 동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에 파란색 용이 있죠. 당연히 청룡이죠. 근데 여러분들 옛날부터 동청룡, 서백호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에요. 근데 하나 주의사항이 동방칠수 그러면 동쪽 하늘에 있는 7개 별자리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외우게 되면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 별자리들이 동쪽에 있는 줄 압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방칠수, 서방칠수 하는 그 동서남북은 별이 보이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동방칠수 청룡의 별자리들은 여름철에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여기는 여름철에 보이는 별자리들이고 이쪽은 겨울철에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들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전체 천문도는 하룻밤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북두칠성은 28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쪽에 있어요. 그럼 한 계절에 우리가 어떤 별을 보느냐? 예를 들어서 이 청룡 별자리는 이 여름철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극성은 여기 있거든요. 북극성은 사시사철 보여야 되죠. 지금 여기 가운데는 황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성을 포함해서 이렇게 작은 원, 요것이 여름철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쪽 별자리가 보이질 않아요. 이게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건 지금 이쪽에 있어요. 오리온 여기 있습니다. 혹시 오리온 자리 아시는 분들은 여기 사각형이 삼태성 3개를 나란히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백호가 이쪽이 겨울철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사신도는 우리가 아무리 밤새 기다려도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서 요거야 4분의 1 정도밖에 볼 수 없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천문학. 조금 오늘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이쪽에 여름철 별자리에 동지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배달이나 고조선의 천문학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분점은 가을철 별자리 있습니다. 하지점은 겨울철 별자리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넷을 알죠. 동지점은 여름철 별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그 하늘에 새겼던 우리 대표 별자리 북두칠성, 그 다음에 28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천문학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역사책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천문학과 역사를 결합해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